네, 안녕하세요. 우량 주식으로 소득 만들기 우주소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열리기 5분 전이고요. 전체 시장은 주 초까지만 해도 약간 뉴트럴한 중립적인 상태의 장의 모습을 보였으나 주말 동안에 다시 한번 강세로 전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의 상태가 매우 강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공매도나 매도 포지션을 오픈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주요 섹터 중에 반도체 섹터와 기술주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과 금과 같은 어, 요 섹터들은 조금 떨어지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는 여전히 마이크론, MU 있고요. TSM 역시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테슬라 역시도 주목해 볼 만한데 약간 조정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것이나 모멘텀이 부셔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좀 의미가 크고요. 얘네 두 가지를 유지를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그 맥디 같은 그 맥디가 제로 라인을 크로스하는 시점에 좀 진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손 꼽아두고 있는 워치리스트에 담아두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뭐 애플,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AMD, 팔로알토, 시스코, 퀄컴, 그다음에 AAT 등도 좋아 보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여전히 반도체와 기술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라고 보이고 또 저희가 6월 달 초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또 있죠.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유동성, 좀 물꼬가 트인다, 시장의 물꼬가 트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이 오픈되기 3분 전이고요. 조금 더 주말 동안에 뉴스를 살펴본다면 경기 침체 확률이 조금 감소되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좀 풀리고 있고 또 이란과의 협상도 좋은 추세로 가고 있고 또 그에 비해서 이란과의 협상이 잘 풀리면 풀릴수록 원유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겠죠. 그래서 원유는 지금 좀 떨어지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엔비디아 역시 배당을 인상했다라는 뉴스 때문에도 어, 주당 1센트에서 25센트로 대폭 인상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엔비디아 규모를 고려할 때 변화가 좀 크다라고 낙관적이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목요일에 오전 8시 30분쯤에 뉴스가 있는 것 빼고는 크게 뭐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또 여전히 탐욕 지수도 높은 편이고요. 글쎄요, 금리가 인하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프리마켓을 준비하면서 조금 걱정했던 부분은 프리마켓에서의 변화의 폭이 굉장히 다들 큰 편이라서 조금 불안하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 이미 프리마켓에서 너무 많은 변화가 보여진다면 실제 장이 열렸을 때 그 프리마켓을 뚫고 새로운 돌파를 시도할 만한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된다라는 것을 빼두면 아직까지는 전체 시장이 좋은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이든 시장이 열려봐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희가 데이 트레이딩 하는 데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시장이 오픈이 되었네요. 자, 한번 봅시다. 어, 나스닥과 QQQ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 있고요. 다만 하위 타임 프레임에서도 이런 추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시작 캔들은 모두 음봉 캔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MU는 강력한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는 5분 동안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떠한 포지션도 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MU는 상대적인 강세를 크게 보여두고 있고요. 제가 지금 오늘 터놓은 티커들이 무빙이 조금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티커들을 어, 들어 놓았습니다. 요 구글 빼고요. 아, 네. 테슬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음, 자, 우리는 5분에서 15분, 길면 30분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봐야 된다. 입니다. 자, 상대적 강세가 좋은 종목은 MU 있고요. 후드도 오늘 상대적 강세가 좋으나 먹을 자리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에비고도 좋은 편이네요. 에비고도 좋은 편이고, MU가 단연 좋다 보이고요. 테슬라도 좋습니다. 테슬라도 좋은 무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랑 MU를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의 출발점이 오늘도 조금 베리시한 상태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방향성이 없으면 트레이드할 가치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좀 상당히 조심스럽게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고점이 정말 진짜 고점인지를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MU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상방으로 추세는 있으나 85달러 레인지를 좀 벗어나 주어야 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845달러 레인지. 그 다음에 820달러 레인지까지가 어떠한 이전 프리마켓에서 가격을, 박스를 형성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20달러에서 45달러, 요 레인지를 조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요 레인지 안에서 또 뭔가를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좀 더 갖기로 하고요. QQQ랑 스파이, 그 다음에 나스닥이 베리시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과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약세가 강한 종목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상대적 약세 강하네요. 인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텔 좋은 자리에 들어와 있고요. 시장 방향성이 하방으로 열려준다면, 계속해서 하방으로 열려준다면 우리가 포지션을 열 수 있을 만한 위치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캔들이 여기를 벗어나서 요 라인, 요 빨간 라인을 벗어나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완벽하게 들어왔을 때 진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 라인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변동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지금 최근 몇 주 동안 전체 선물 지수들이 굉장히 페이크한 무빙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물론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한 자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저는 만약에 진입한다면 타점으로 잡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MU는 명확하게 845달러를 지난 시점을 저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뭔가 박스권에 페이크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MU를 만약에 진입을 고려한다면 요 라인을 벗어나는 때에 포지션을 좀 잡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모든 거는 시장의 방향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음, 상대적 약세가 좋은 종목은 인텔이 있고 엔비디아도 약세가 엔비디아 글쎄요. 잠깐만요. 엔비디아는 213달러, 212달러까지 떨어지면 218달러까지 올라갈 먹을 자리가 있어 보이는 티커로 보입니다. 네, MU 중요 지점 벗어나면 거기서 진입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가 여전히 여행 중이라서 외부여가지고 그 조금 환경이 좋지 않는데 845달러를 완벽히 바디가 벗어나 준다면 매수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14달러까지 떨어져 준다면 218달러 정도까지 상승을 노리는 자리로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다만 시장의 방향성이 따라주어야 한다. 자, MU. 자, 지금 바로 진입하지 마시고 MU 같은 경우도 오르고 나면 반드시 회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회귀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리테스트 되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다만 지금은 시장의 방향성이 다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역추세에 가까운 무빙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진입입니다만 자, 상대적 강세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시장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5분 레인지 안으로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5분 레인지 안에 움직인다라는 말은 어떠한 움직임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페이크 무빙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시장의 방향성이 윗방향으로 조금 따라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U 같은 트레이드가 지금 MU의 트레이드 거래가 조금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샌디스크 한번 볼까요? 샌디스크. 자, 지금 같은 때가 기회입니다. MU 진입 기회입니다.
여기서 버텨준다면, 여기서 완벽하게 버텨준다면 들어가기 좋은 자리다. 와, 샌디스크 그새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렸네요. 제가 지금 계속 인터넷이 잼이 걸려서 뭘 어떻게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떨어지는 자리가 있는지, 원캔들룰로 진입해 볼 만한 자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U 같은 경우는 지금이 리테스트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진입 타점입니다. MU 역시도. 자, 우리 시장이, 전체 시장이 좀 방향성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자, MU는 지금 진입 시점입니다. 샌디스크도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체 시장이 큰 방향성을 보여줄 것 같지 않아서 욕심내지 마시고 수익이 생긴다면 바로바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MU 오르는 타점 올라주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치에 거의 향해서 가고 있고요. 자, 빠르게 익절해 주시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만 조금 더 오를 자리,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80% 정도는 빠르게 익절해 주시고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오늘도 여전히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 구간에 들어서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오늘 여전히 모든 지수들이, 모든 선물 지수들이 뉴트럴하다라고 보여지고, 자, QQQ 같은 경우, 스파이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구간을 뚫어준다면 조금 더 상승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여전히 뭔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익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도 뭐 전체 시장의 방향성들이 조금 달라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하방 추세를 말하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스파이나 QQQ들은 잘 올라주고 있다. 하고 보입니다. 그죠? 음. 자, QQQ 스파이가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우리 MU도 조금 더 올라가 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목표치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빠르게 익절하셔서, 부분 익절하셔서 수익을 달성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의 손익비는 2비율입니다. 제가 이게 움직인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저희 목표치입니다. 목표치는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고 소액의 러너 컨트랙트만 달려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자, 우리 목표치는 벌써 달성을 하였습니다. 네, 목표치는 달성을 했고요. MU, 네. 자, 방향성을 잘 올라가주고 있고요. 샌디스크도 이 기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원 캔들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캔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상황을 좀 보고 여기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지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들어가는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스크도 오늘 추세가 확실한데요. 1596.3달러 레인지에서 네, 여기 부분에서 뭔가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포지션을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완벽히 넘어섰을 때 우리는 올라가는 것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구간에서 뭔가 박스권이 형성된 것 같아서 상당히 횡보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MU 같은 경우는 오늘 아주 빠르게 우리가 오픈한 지 30분도 안 돼서 저희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었고요. 네, 3대 4 비율까지. 리스크 리오드 손실 대비 손익 비율이 1대 3이 되도록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MU 오늘 큰 고민 없이 바로바로 쭉쭉 올라가 주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오랜만에 좀 이렇게 시원한 무빙이 빠르게 장 초반에 나와 주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어찌됐건 저희는 수익이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샌디스크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추세가 들어섰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완벽하게 넘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지금 꼬리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지 않는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박스권 레인지를 형성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좋은 상태다, 진입하기 좋은 상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요 5분 레인지를 돌파했을 때 리테스트 되지 않고 시장 방향성이 올라줬으면 제가 조금 타점을 빨리 잡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는 않아서 아쉽지만, 어찌됐건 놓친 것은 뭐, 오늘의 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MU가 기회를 줬기 때문에, MU를 통해서 이미 수익을 확보를 했고요. 러너 컨트랙트만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이 오픈한 지 18분 만에, 무난하게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자, QQQ 같은 경우, 나스닥도 상방에 지금 추세가 조금 붙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불리시 트렌드로 조금 지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QQQ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방에서 아직까지 추세가 완벽히 하위 타임프레임에서 완벽히 추세가 붙었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워서 730달러 레인지가 조금 다시 한번 매도세가 붙어줄 수 있는 레인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730달러 레인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혹은 지금 727달러 레인지에서 무언가 박스권을 형성할지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애플 보세요. 애플. 요런 티커들은 절대 트레이드하면 안 되는 티커입니다. 자, 5분 레인지 안에 갇혀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좋은 예시가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레인지 안에 갇혀 있다면 트레이드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털고 나오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강한 종목이었는데 테슬라 한번 봅시다. 상승 추세가 강한 종목이었는데 시작할 때는 상승 추세가 강한 종목이었는데 지금 상위 타임 프레임, 하위 타임 프레임에서 전혀 힘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428달러 요 레인지에 만약에 다시 한번 도달한다면 428달러에서 431달러까지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테슬라가 요즘에 계속 좁은 폭으로 레인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무빙이다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이렇게 트렌드가 없을 때는 요 좁은 박스권을 활용해서 우리는 또 돈을 벌 수 있는 자리, 여기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반등하는 거 우리가 올라주면 된다. 대신에 뭘 확인해야 되냐? 시장의 방향성. 시장의 방향성이 오늘 여전히 콜 방향인지 아닌지를 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자, 오늘도 QQQ 제 예상에는 그렇게 좋은 전체 지수들이 그렇게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조금 추측이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봐도 QQQ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게 제가 업무하는 환경이 아니니까 굉장히 불편하네요. 자, 큐큐큐 보십시오. 이평선으로 보았을 때나 세션 종료가 위에 훨씬 월등히 위에 있고 전고점 위에 형성돼서 지금 프리마켓의 고점도 뚫어주는 것이라서 상승 추세일 가능성은 높게 들어와 있으나 요 레인지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 제가 오늘 장전에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합니다. 오늘 이미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큰 폭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큰 폭의 움직임이 이미 프리마켓에서의 있었기 때문에 어, 실제로 장이 시작했을 때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는 지금 상승 추세가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MU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미 리테스트를 해주었거든요. 여기서 리테스트를 해주고 올라가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으나 다시 한번 요 5분 레인지를 기점으로 한 번 더 저점까지 떨어져주고 좋은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진입 기회를 한 번 더 내어주었습니다. 자, 상위 타임 프레임. 모든 지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분 이상 타임 프레임에서는 상승 추세를 얘기하고 있으나 이 추세가 하위 타임 프레임, 1분 타임 프레임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상방의 움직임이 강하지는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페이크 무빙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싶고요. 만약에 페이크 무빙을 보여서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한다면 팔란티어나 엔비디어 같이 상대적 약세가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대적 약세가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한번 그때 당시의 타이밍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음, 근데 어디까지나 시장의 방향성이 베리시로 전환한다, 하방 트렌드로 전환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에비고도 방향성의 무빙이 좋았던 것 같네요. 에비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디스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구간에서 뭔가 박스권을 형성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시나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해서 별다른 무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상대적 강세는 좋은 종목입니다. 여전히. 어디 봅시다. 다시 한번. 음, 네, 샌디스크 오늘 상대적 강세가 좋은 종목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디스크가 만약에 요 구간까지, 요 5분 레인지 구간, 요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를 윗방을 다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때가 지금인 것 같고요. 혹은 여기 프리마켓의 고점,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여기까지 그냥 충분히 기다리십시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조금 더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이 구간 정도면 오늘 시장 가격이 샌디스크의 오늘 시장의 참여자들이 1528달러 레인지에서 오늘의 적정가는 여기 이상 떨어지면은 그거는 좀 너무 과매도 상태인 것 같아라고 느끼는 구간일 것 같으니 이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이 구간에서 떨어지면 그 구간에서 매수해서 좀 요 이 박스 상단까지 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을 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려면 시장의 차트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상위 타임프레임, 다양한 타임프레임을 살펴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어,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타임프레임을 살펴보는 연습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다. 자, MU도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을 지금 아주 좁은 폭에 849달러에서 861달러의 폭으로 형성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861달러를 벗어나주고 시장도 역시 QQQ 같은 경우도 이 구간을 지금 벗어나서 730달러로 올라간다 하면 MU가 조금 더 한 번 더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아주 빠른 시간, 장이 열린 15분 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빠르게 수익을 수확해서 너무 마음이 일단 편하고요. 이렇게 빠르게 수익을 수확하고 나면
우리가 다음 트레이드를 굳이 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장 큰 목적은 돈을 지키자. 내가 번 돈을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 트렌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제 생각엔 저의 기준에는 아직까지, 지금은 또 완벽하게 추세가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대적 강세가 좋은 종목들, MU도 861달러 레인지에서 무언가 박스권을 형성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매수세가 거기서 조금 더 붙어준다면, 어, 그때 그 매수세가 붙어준다면 조금 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요. 테슬라는 기대치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테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박스권이 형성됐으니까 그 부근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시장도 여전히 업트렌드라면 그때 진입하셔도 또 약간의 무빙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노려보아도 돼요. 이런 박스권 레인지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샌디스크도 여전히 상대적 강세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사실 그렇게 큰 손해 볼 자리는 아니다라고 느껴져요. 지금 요 박스권 레인지만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 상태로라면 업트렌드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오늘은 한 가지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이렇게 빨리 나와줄 때는 우리가 5월달 초반에는 그랬어요. 5월달 초반에는 거의 마켓 오픈하고 30분 안에 다 프로핏을 수확을 하고 우리는 좀 약간 관망하는 자세로 트레이드를 했거든요, 거래를. 오늘도 역시 시장의 방향성이 이렇게 빨리 나와주니까 페이크 무브에서 벗어나서 자, 그동안의 QQQ 어떻습니까? 스파이 어땠습니까? 나스닥 어땠습니까? 서로 다른 방향성을 말하고 한 놈은 올라가고 한 놈은 떨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5분 레인지 안에서 캔들을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좁은 폭에서 내로우한 폭에서 가격의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이렇게 방향성이 붙어줄 때는 우리는 아주 쉽고 말끔한 트레이드, 말끔한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더 쉬운 길을 갈 수 있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날 트레이드를 절대 하지 말라라고 제가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마음고생하는 거,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잖아요. 굳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있는 날들이 있고요. 주식시장, 미국의 주식시장은 100년이 이상 된 시간 동안 매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놓쳐서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트레이드에 접근하면 우리는 평생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비고 제가 브로드컴을 어, MU 보느라 놓쳤는데 브로드컴도 오늘 자리 상당히 좋습니다. 출발 시작부터 굉장히 좋았어요. 세션 종료가 훨씬 위에서부터 시작했고 프리마켓의 고점과 전일 고점을 동시에 뚫어주었고요. 지금 약간 많은 폭을 상승했기 때문에 횡보하는 구간이고 428달러 레인지가 넘어선다면 433달러까지 먹을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레인지를 완벽하게 캔들 바디가 홀드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일정 구간에 일정 수준의 에버리지 볼륨이 나와줘야 된다. 거래량이 매수세에 일정 부분 붙어줘야 된다. 라는 조건 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에비고 브로드컴 보시면 427달러에서 428달러, 1달러 레인지로 아주 좁은 폭으로 박스권을 형성했거든요. 제가 지금 컴퓨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 키보드가 마우스가 따라가지 못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좁은 폭으로 1달러 레인지로 어떠한 박스권을 형성했는데 이 구간을 완벽히 벗어나 준다면 우리는 그때 진입을 고려해도 된다. 에비고도 오늘 상당히 상대적 강세가 있어서 433달러까지는 먹을 자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조건은 428달러 넘어섰을 때 433달러 정도 구간을 먹을 기회를 노려보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겨지고요. 제가 지금 이제 뭔가 근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돈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좀 잘 못 보여드린 것은 이런 것들. 충분히 자리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먹을 자리들이 분명히 다시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 보세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들이 생겨요. 이렇게 52평선이던 21이평선이던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들이 생기는데 그 자리들을 기다렸다가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기다리는 게 물론 어렵죠. 기다리는 게 어렵지만 기다리지 못하면 반드시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거래라는 것은 기다리지 않으면 실패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옵션을 오픈할 때도 리밋 프라이스대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켓 프라이스대로 내가 그냥 시장가에 맞춰서 그냥 내가 들어가겠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성급하게 나는 그냥 시장가에 내가 달라는 대로 줄게. 나 그냥 이거 지금 무조건 이 거래 오픈하고 싶어라고 해서 들어간다면
우리가 거래할 때 마켓 메이커들이 있어요. 중간에 중간에 중개인 역할을 하는 마켓 메이커들이 있는데 이 마켓 메이커들이 매수와 매도의 거래량을 조정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안에서 그 거래 차익들을 버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들인데 이런 애들한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돈을 벌게끔 열려져 있는 기회가 개미들, 우리 같은 개미들을 위해서 너네가 좀 삶이 윤택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줄게라는 장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마켓 메이커들이랑도 싸워야 되지,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이랑도 싸워야 되지. 근데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게 되냐?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 적당한 자리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것의 첫 번째 넘버 원은 시장의 방향성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자, 오늘 같은 날은 QQQ가 굉장히 시장의 방향성을 빨리 준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종목들은 틀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스파이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반대로, 그동안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QQQ는 좀 더 좁은 폭에 갇혀서 움직였고, 스파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은 정확히 반대로 스파이 같은 경우는 좁은 폭으로 750달러 레인지에서 751달러 레인지까지 좁은 폭을 5분 레인지 안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고요. 다만 스파이도 상승 추세가 조금씩 쌓이긴 합니다. 지금 기점으로 753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에 오늘은 좀 따라준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빠르게 30분 안에 그냥 수익 수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요런 날 트레이드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회는 열려 있고 내가 진입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나한테 기회를 주는 날이 바로 요런 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이제 여행을 마치고 출장 겸 여행을 마치고 업무 환경을 좀 다시 셋업을 제대로 해서 조금 더 자세한 매일매일 좀 더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좀 다양한 지표들, 이렇게 방향성이 없을 때는 또 어떤 걸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엔비디아랑 테슬라 이런 기회들 좀 요때 기다려서 좀 먹어보시라 약간 했던 것들이 좀 더 차트를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들이 추세가 없는 종목에도 그런 기회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QQQ도 조금 일시적으로 추세가 조금 꺾이는 듯 하지만 저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는 오늘같이 방향성이 좀 열린 기회를 빨리 탄다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너무 PC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더 많은 뭔가 정보를 빨리 드리고 싶은데 어렵네요. 그래도 제가 좀 더 좋은 정보를 찾을 수 있게 좀 차트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드컴도 그 자리에서 올라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뚫고 올라가죠. 요 캔들 무빙을 넘어서니까 박스권을 벗어나 주니까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MU도 다시 한번 진입 기회를 주었네요. MU 지금 그 자리에서 862달러까지 박스권 형성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브로드컴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 없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433달러까지 올라갈 만한 폭이 보여지고 430달러 레인지에서 조금 완벽하게 뚫어준다면 네, 계속해서 갈 확률이 있는데 지금 1분 타임 프레임에서 스퀴즈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스퀴즈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것은 매도와 매수세에 상방에 강력한 압력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스퀴즈가 만약에 상방으로 터져줄 가능성이 있네요. 상방으로 터져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는 업트렌드다. 얘가 지금 압력 구간에 좀 잘 버텨줬다가 업트렌드를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시점입니다. 1분 타임 프레임에 스퀴즈가 붙었고요. 네, MU도 863달러 레인지에서 박스권을 계속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인까지 계속 업앤다운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시장의 방향성 지금 QQQ가 지금 보면 요 구간에서 조금 천천히 횡보하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요거를 완벽히 뚫어준다면 얘가 출발한다면 얘도 요 입당하고 출발한다면 요 728달러에서 좀 더 출발한다면 MU도 당연히 더 높은 방향으로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요 구간에서 매수세가 조금 더 붙어줬으면 좋겠어요. 728달러 레인지에서 매수세가 조금 더 시원하게 붙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체 지수들 나스닥, ES, 스파이, QQQ 모두 다 현재는 상승 추세를 향해서 상방으로 아직까지 가능성을 더 열어주고 있다. 긍정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스파이도 오히려 스파이는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 추세가 붙어주지 않아서 조금 고전하고 있지만 하위 타임 프레임에서는 네, 추세가 붙어주었습니다. 그래서 754달러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만한 폭이 될 것 같고 여전히 QQQ나 스파이가 조금 좁은 폭에 자, QQQ 보시면 지금 728달러 레인지 안에 갇혀 있죠. 일시적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뚫어줄 때 우리가 상대적 강세가 좋았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출발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조급하게 만약에 조금 더 거래를 한 번 더 소량의 포지션으로 좋은 자리에서 진입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박스권 안에 있을 때 요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서 우리는 매수를 하고 손절 라인을 잡고 그 박스권에서 올라갈 때를 일단 1차적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프로핏을 회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요 하방 라인, 요 박스권의 하단 정도에서 먹을 자리를 기다리셨다가 거기서 진입하셔서 손절을 아주 짧게 잡고 만약에 1차 레인지, 우리 박스권 레인지 728달러 레인지까지 올라간다면, 상반까지 올라간다면 거기서 우리가 손절 라인을 조금 더 올려서 손절 라인을 브레이크 이븐으로 잡아줘서 손실을 아예 없도록 하면 짧은 폭이지만 먹을 자리는 있다. 늘 먹을 자리는 이렇게 추세가 있는 날은 있습니다. 지금처럼 추세를 보여주면 먹을 자리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분 레인지 막 지난주처럼 굳이 제가 막 빨리 주무세요 하는 날에 스트레스 받고 불안한 마음으로 트레이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를 피해서 하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달성하고 저 그냥 자면 되거든요. 자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맨날 적은 스트레스로 지속적인 수익, 소액이지만 지속적인 수익을 만든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소액 계좌에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성장 가능한 계좌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백테스트가 된 저의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라이브 트레이딩을 위해서 포지션 사이즈를 굉장히 줄이고 있지만 이렇게 추세가 붙어주는 날에는 우리가 돈을 충분히 마켓이 10분, 15분 만에 오늘도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지속 가능하게 내가 스스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큐큐큐가 다시 한번 매수 매도세가 파이트 해주는 배틀존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뚫고 우리가 730달러 레인지까지 좀 나아가주면 좋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어찌됐건 오늘의 수익은 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아주 여유로운 마음으로 트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스파이도 방향성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 네, QQQ도 이 구간에서 볼륨이 조금씩 붙어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브로드컴, MU, 샌디스크 이런 애들도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우리는 재미삼아 또 워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글쎄요, 무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프리마켓에서 이미 마켓에서 이미 많은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폭을 올라갈지 사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켓이 열려봐야 아는 거니까 우리는 마켓이 열린 결과에 따라서만 거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쨌든 저희 오늘은 수익을 다 만든 상태니까 조금 그냥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까? 내가 트레이드 거래할 때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을까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평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8일선, 21선, 50선, 200선의 이평선을 사용하고 있고요. 헬시 스택이라고 해요. 그 이평선들이 어떠한 배열이 자, 8일선 같은 경우는 제일 가벼운 놈이죠. 8일, 21일, 50일, 200선 순으로 가지런히 이렇게 헬시 스택, 가지런하게 고정돼 있다, 가지런하게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방향으로 추세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힌트 삼아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통해서도 아, 오늘의 시장의 방향성이 좀 깔끔하구나, 아니구나를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시장의 방향성을 통해서 아, 내가 오늘 상대적 강세가 좋은 올라가는 놈을 골라야 될 것이냐, 상대적 약세가 좋은 떨어지는 놈을 골라야 될 것이냐를 골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의 헬시 스택을 한번 살펴봐라. 정배열, 한국어로는 정배열이라고 하죠. 정배열, 이평선들이 가벼운 놈부터 무거운 놈까지 정배열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다음번에 또 제가 영상을 또 만들어 볼 예정인데 수요와 공급의 거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장 이론을 배울 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것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된다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도 거래할 때 수요와 공급 레인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박스권에 있는 애들을 제가 지금 컴퓨터가 좋지 않아서 잘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어떠한 박스권에 횡보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오늘 장 초반에 시작했던 엔비디아나 테슬라 보면은 제가 정보를 남겨드렸잖아요. 그렇게 박스권이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그 박스권이라는 게 다른 말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즉 수요와 공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
이거는 좀 과매도라고 판단한다. 지금 엔비디아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요 구간은 좀 과매도 구간인 것 같아. 여기서부터는 좀 내가 구매를 해야 되겠어라는 심리가 강세가 되면서 매수 세력이 붙어주는 자리. 그 다음에 반대로 그 윗방에는 야, 오늘 엔비디아는 좀 여기까지 이상은 좀 오반데? 라고 하면서 매도세들이 야, 이제는 좀 떨어질 때 됐다. 매도세들이 좀 즉 구매하는 사람들의 힘이 좀 약해지면서 매도 세력의 힘이 강해지는 구간. 그런 구간이 바로 수요와 공급 구간이고 이런 구간을 우리는 또 다비스박스라는 것을 통해서 또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에 좀 좋은 지표들이 있잖아요. 보조 지표들. 그런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내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데이터로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어찌 됐건 저는 뭐 그런 지표들을 굳이 보지 않아도 지금 어느 자리에서 횡보하고 있고 어떤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는지가 대충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그런 보조 지표들을 활용해서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좀 중요한 말을 드리자면 그런 행동을 할 때 나의 감정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엔비디아가 어느 구간까지 갑자기 초록색 캔들이 막 생기면 야, 이거 엔비디아 가격 높아지겠는데 나 이거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야지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무언가 감정에 휘둘려서 사고 계신다면 그것은 완벽히 잘못된 거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많은 보조지표들, 좋은 많은 보조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조지표들 중에서 나랑 맞는 보조지표를 고르셔서 여기가 넘으면 어떤 수요와 공급이 자극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진입할래. 아니면 이 자리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래. 나는 나의 감정을 배제할 수 있을 만한 것을 도와주는 그런 지표들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별 얘기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거래할 때 이렇게 특히 우리 같은 스캘퍼들은 짧은 시간 안에 방향을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초보자들 특히 초심자분들은 본인만의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감정이 개입되거든요. 나 지금 빨리 안 들어가면 기회 놓칠 것 같아. 지금 내 지표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놓치면 나 기회 없을 것 같아라고 느껴지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감정이 들어가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초보자분들은 보조지표들 혹은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 감정을 배제하고 내가 진입을 할 트리거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를 그냥 단지 그대로 로봇처럼 내 진입 트리거에 이 보조지표가 도움을 주 아니야 라는 것으로 좀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QQQ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주고 있어요. 스파이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러셀도 마찬가지고 ES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QQQ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컴퓨터가 지금 환경이 좋지 않아서 QQQ만 틀어놓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MU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우리가 배틀존이었던 구간을 한 캔들이지만 넘어서잖아요.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장의 방향성이 내가 아무리 좋은 티커들을 좋은 종목들을 골라도 시장의 방향성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걸로 통해서 아주 빠르게 쉽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마음고생하고 돈을 벌고 정말 웃긴 게 마음고생을 계속 하다가 내가 손절하잖아요. 그럼 쭉 올라. 그런 게 이게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일에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시장의 방향성이 따라줘야 된다. 자,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해피한 날. 너무너무 명확하게 시장들이 움직여주고 있고 물론 완벽한 추세는 붙지 않았다. 추세까지 붙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없는 날이지만 어느 정도 상위 타임 프레임, 하이 타임 프레임 혹은 시장의 전체적인 지수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러셀은 떨어지고 ES는 올라가고 나스닥은 떨어지고 QQQ는 올라가고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말도 안 되는 장이었다면 전체 시장들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 야 오늘은 좋은 날이야 오늘 앞으로 향해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런 날 트레이드를 하시는 거다. 요런 날 거래를 하는 거다. 전체 시장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똑같을 때. 자, 보십시오. 브로드컴. 제가 이 구간 뚫고 올라가면 시장의 방향성이 따라준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올라갈 수 있죠. 우리가 굳이 추격 매수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막 올랐을 때 불안감에 사지 않더라도, 제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횡보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 캔들이 바디를 뚫었을 때, 그때 들어가세요.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이 반대로 가지만 않는다면 돈 벌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보십시오. 브로드컴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 상대적 강세가 좋은 놈이었고, 상대적 강세가 좋은 놈이어서 제가 골라드렸고, 제가 물론, 비록 이 장이 초반에 우리는 MU를 들어갔기 때문에 MU를 들어가느라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좀 늦게 드렸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제가 충분히 이 레인지 뚫고 올라가면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장 방향성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보십시오. 올라가죠. 샌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한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바디가 올라간다면 얘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샌디스크도 아까 그 자리에 50 노란 색깔 이평선 보이죠? 노란 색깔 이평선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된다. 그때 좀 어느 정도 떨어진 구간이니까 우리한테 재진입 구간에 타이밍을 드리는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자, 시장의 방향성이 좋으니까 조금씩 계속 스물스물 올라갑니다.
그렇게 시장의 방향성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브로드컴 아름답게 올라가지고 있네요. 엠유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PC 환경이 좀 더 좋았으면 더 적극적으로 재밌게 많이 많이 더 공부할 만한 것을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PC 환경이 지금 좋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앱류를 통해서 16분 만에 굉장히 많은 프로핏을 수확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를 넘는 수익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그만큼 좋았다. 이거는 제가 차트를 잘 봐서 제가 물론 종목을 잘 고르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차트를 단순히 잘 봐서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강세가 있는 종목, 시장의 방향성에 맞는 종목들을 잘 선정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그냥 잘 따라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라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절대 5분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때 거래하지 말 것. 첫 번째 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이 방향성을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 것. 적어도 5분은 필요하다. 왜냐? 이 5분, 15분 동안에 그동안 장이 열리지 않는 동안에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뭔가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5분 동안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분에서 15분 정도 그냥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에 시장이 오늘 올라가는 방향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지, 내려가는 방향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지를 잘 파악을 한다. 그게 세 번째 룰이고요. 네 번째 룰, 그 방향에 맞는 모멘텀과 추세를 축적한 애를 찾아라. 그 말인즉슨 상대적 강세가 좋은 종목들을 찾아내라, 발굴해라. 자, 그거를 어떻게 발굴하면 좋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제가 오늘 장을 5분 전에 시작했는데 5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반도체 섹터와 기술주 애들이 굉장히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마이크론 좋다고 말씀드렸고, 자, 일봉 차트로 보았을 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안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 대장주 애들, 그런 애들을 여겨서 보면 그런 애들이 오늘의 올라갈 만한 자리를 말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반도체 칩 애들, 기술주 애들, 얘네들 지금 세 개 틀어놓고 제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쭉쭉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장이 아무리 좋아도 오버 트레이딩 하진 않습니다. 자, 원래 저는 장이 조금 더 좋았을 때는 최대 5번의 거래를 허용을 했거든요, 스스로. 근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3개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전쟁 뉴스 있고요.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뭐 좋은 뉴스가 나왔다가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가 뭐 엎치락뒤치락합니다. 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물가에 대한 염려를 한다. 뭐 혹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낙관적이다. 이렇게 매일같이 뉴스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무슨 말이냐? 시장에 감정적인 참여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경력이 있어서 이런 규칙이나 뭐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초보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경력이 있다고 한들 어떠한 내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래를 최종 3개까지만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저만의 룰이 아니라요. 확률 법칙에 따라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확률적으로 거래를 줄이면 줄일수록 내가 돈을 잃을 가능성도 줄어들고요. 적어도 내 전략,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전략이 승률이 백테스트로 70% 이상, 적어도 60%에서 70% 이상 나와준다면 거래를 줄였을 때 훨씬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수학적인 이론에 따라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이 아무리 좋아도 뭐 가끔은 좀 오버 트레이드를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가 좋지 않아서 오늘 저는 M류로 끝내고 요 브로드컴은 여러분들한테 자리 추천해서 해드렸지만 제가 여기 지금 매수짜리 타점을 못 만들고 있어요. 컴퓨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저도 이런 컴퓨터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거래도 오픈하지 않는다. 룰이에요. 컴퓨터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오픈했다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날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발적인 이익에 눈멀어서 그런 행동들을 실수인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여러분들한테는 그 정확한 타점 자리를 잘 소개해드려서 기쁘고요. 엠유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 5분 레인지에 돌아갔을 때 우리가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859 레인지에서 배틀존에서 매수세가 잘 뚫어주고 시장의 방향성도 업트렌드로 잘 가준다면 우리는 MU도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대로 잘 지켜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라이브 트레이딩 진행하고 있고요. 어, 조금 더 공부할 만한 내용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만 좀 더 상황이 좋았으면 오늘 같은 날은 기분 좋게 좀 더 계속 뭐 공부할 만한 내용들 찾아보면 즐겁게 할 수 있는데 뭐 아쉬웠지만 아쉬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지수들이 제가 지금은 뭐 차트에는 QQQ만 켜놓고 있지만 전체 지수들을 다 봐줘야 되거든요. 저는 하다못해 금과 오일, 구리, 유로화 이렇게까지도 봅니다. 네, 옵션은 스프레드가 크면 초보자분들이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되죠. 맞아요. 옵션의 스프레드가 크면 사실 들어가지 않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오늘 돈 못 버셨다고 아쉬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제가 이 라이브 트레이딩 하면서 목표가 1목표 50만 원, 1목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매일 꾸준히 쌓아가는 트레이딩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거든요. 물론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딱딱 맞춰서 채운 건 아니지만 매일 200달러 이상 뭐 이렇게 채워서 딱 이 월 한 달 동안 해도 지금 로스한 날 하루인가 이틀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제가 다 수익 공개 이제 끝나면 하지만 돈 벌 날은 매일매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스프레드가 커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애면 자, 무섭다는 감정이 느껴지는 게 뭐냐? 이미 내 안에 포모가 왔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거래자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감정 기복이 큰 개미가 앉아 있는 거다. 지금 컴퓨터 앞에 그런 사람이 앉아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정확히 지금 뭘 하는지 파악이 안 됐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만의 매뉴얼로 내가 계속해서 명확한 자리에 타점을 잘 잡고 그거를 잘 들어간다라고 내 승률이 어느 정도고 내가 이만큼 계속해서 뭔가 거래 결과를 만들고 있어라는 데이터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공포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공포를 느낀다는 게 이게 결국에는 주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심리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거래 경력에 따라서 물론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거래 경력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환경을 잘 읽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 트레이더들이 진짜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진짜 1년 동안 배우는 게 심리에 대한 서적, 심리에 대한 연구, 이 거래와 심리에 대한 관계만도 1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그렇지 않죠. 반대잖아요. 이런 말, 제 유튜브 쇼츠 자료에도 있지만, 잃으면서 깨지면서 배워라. 이런 소리 진짜 많이 하잖아요. 진짜 다 개소리입니다. 절대 깨지면서 배우면 진짜 내가 원하는 때 나한테 기회가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를 느낀다, 무섭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명확히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백테스트를 내가 스스로 해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사람이 하는 전략을 따라하려고 노력은 하나 정확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 전략에 대해서 매뉴얼을 적으십시오. 내가 언제 진입하고 언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손절하고 포지션 사이즈는 명확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10%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원래는 5%인데 이 5%에서 거기서 이 5%를 내가 포지션 사이즈로 오픈하면 5% 안에서도 손절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절은 옵션 같은 경우는 25%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하루 손절이. 계좌가 높지 않는 그것도 확률적인 다 방법들이 있거든요. 자, 손절은 그렇게 하고 포지션 사이즈 내가 가능한 거래 사이즈는 그만큼만 사는 걸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적어서 책상 옆에 붙여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리 관련 책은 트레이딩 인 더 존이라는 책이 있어요. 트레이드 인 더 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추천드려요. 마이클 더글라스가 쓴 책인데 심리 투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요게 미국에서는 기본 그냥 트레이드를 한다. 내가 트레이더다라고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무조건 읽어보는 그런 책입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한국어로도 다행히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MU 너무 아름답게 올라가주고 있고, 우리의 브로드컴도, 에비고도 잘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손실 대비 손익 비율이, 몇이요? 9, 거의 10에 근접하게 가고 있고, 샌디스크도 제가 이 자리 타점 잡아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목표치 채우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제가 오늘 라이브 트레이딩 통해서는 그냥 트레이딩의 기법을 잘 설명해 드렸어요. 뭐, 딱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심플한 전략인데 단 초보자분들은 이게 트레이더들이 하는 전략은 이미 그 미국의 그 큰 주식 시장의 역사상 다양한 전략이 이미 선구자들이 만든 전략들이 시장에 이미 있어요. 그 전략들을 잘 찾으시고 연구하셔서 다만 백테스트가 된 전략인지를 확인하세요. 그것을 소개하는 자가 정말 명확한 정말 자기의 계좌 상태나 트레이드 거래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면서 자신의 전략이 승률이 몇 프로가 된다라고 백테스트를 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전략을 따라 하시면 되고, 그 전략이 만약에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뭐 어느 분은 뭐 ICT 같은 거 하시면서 이제 막 그 피보나치 툴을 계속 활용해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가 올 때까지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막 찾으시느라 바쁜데, 사실 제가 하는 것만 봐도 거의 대부분은 마켓 오픈한 지 30분 안에 수확하고, 그게 뭐 큰 금액이 됐던 작은 금액이 됐던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모든 인생의 진리는 단순한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순한 게 역시 가장 베스트고, 그래야 내가 초보자가 따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전략이지만 내가 따라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할 만한 성향의 단순한 전략이지만 백테스트가 된 전략을 찾으십시오. 그 전략을 찾아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만 하셔도 반타작은 됩니다. 제가 프리마켓 나중에 좀 우리가 라이브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당전에 제가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1시간 전. 제가 마켓이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밤 10시 30분에 오픈되면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쯤에는, 9시, 보통 9시쯤에는 이렇게 장전 준비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조금 라이브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장전 준비를 하는 이유는 장전 준비를 통해서 내가 이 종목이 오늘 먹을 자리에 들어와 있는, 내가 사냥할 만한 종목인지, 혹은 얘가 오늘은 별로 먹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페이크 무빙일 수 있어. 좁은 레인지여서 박스권이어서 이 박스권 안에서 내가 추세가 없고 움직임이 변동성이 덜하다면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내가 돈을 벌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또 뭐 프리마켓을 통해서 세션 종료가를 파악해서 오늘의 얘가 어떤 방향으로 올라갈지를 예상해보는 이런 과정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것도 좀 나중에 시간이 여유가 되면, 환경이 되면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도 거의 12시가 다 돼가네요. 1시간 반 정도 이제 라이브 트레이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한 거의 4,000달러를 향해서 목표치를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MU. 브로드컴도 저는 진입하지 않았지만, 자, 1대5, 손실 대비 손익 비율이 1대5 비율로 아주 좋은 목표치로 수익을 프로핏 수확하고 있고요. 샌디스크도 마찬가지로 1대3 비율 정도로 프로핏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자, 1시간 기점이 지나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라이브 트레이딩 많이 보신 분들은 좀 귀에 못 박히실 수도 있는데, 자, 1시간 기점이 지나면 이 1시간 기점 동안의 움직임이 또 하나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요 박스권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을 724달러 레인지에서 730달러 레인지가 오늘의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 가격 움직임의 변화네. 이것을 활용해서 기관이 스윙 트레이딩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스윙 트레이딩 포지션을 좀 잡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데이 트레이딩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 자, 여기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계속해서 떨어져요. 거래량이 떨어지는 건 뭐냐? 우리는 수영장에 물이 넉넉히 많아야 재밌게 수영을 하면서 놀 수 있는데, 물이 마르고 있다는 겁니다. 물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할 시간이 다가온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 시간에서 거래를 좀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윙 트레이딩을 결정하는 시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제가 60분에서 90분 동안 트레이드를 한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요 기관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 시간부터는 스캘핑보다는 데이 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딩에 가까운 데이 트레이딩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를 활용해서 또 돈을 버는 방법도 있어요. 요 레인지, 요 천장을 활용해서 떨어지는 자리를 주워 먹는 그런 전략들도 있지만, 초보자분들한테는 권장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조금씩 풀어볼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고, 콘텐츠들도 조금 더 파이팅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MU 통해서 4,000달러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고, 거래 시작된 지 17분, 18분 만에 아름답게 수익을, 우리의 목표치 손실 대비 손익 비율 1대1을 쳐주면서 수확을 해서 참 기분이 좋고요. 제가 골라드렸던 브로드컴, 샌디스크, MU 모두 잘 좋은 방향으로 가서 참 마음 편하게 오늘 라이브 트레이딩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트레이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한국 시간 저녁 10시 반을 기점으로 라이브 트레이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량 주식으로 평생 소득 만들기, 우주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